이번 시간에는 두보의 작품하고 백거이의 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의 작품은 철저하게 그 율격에 이제 담겨져 있죠.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품을 거두다가 수건처럼 이렇게 비틀어 짜면 전부 이렇게 물만 나온다, 눈물만 나온다. 이런 게 왜냐하면 그 어떤 가족애와 등등 그때 시대의 아픔과 등등 자신의 어떤 신세한탄 등등 이런 걸 늘 이렇게 징징대면서 짠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이제 비난인데, 그러나 그런 속에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짚어봐야 될 것은 그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과 어떤 그 충정에 의한 그런 마음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할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두보는 712년서부터 770년까지 살았던 분이고, 자는 잠이에요. 호는 소릉, 그래서 두소릉이라고 부르죠. 그는 46세 되던 해 그 봄, 그때가 이제 757년인데 알록산에게 점령당한 장안에 불모로 있을 때에 이 춘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 월야, 애왕선, 애강두 등의 불후의 명작을 이 당시에 쓰게 됩니다. 이 춘망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잠시 보시면, 춘망이 뭘까요? 춘망. 봄이 되었잖아요. 봄에 대한 희망이에요. 봄이 왔는데 나의 희망은 뭔가, 우리의 희망은 뭔가,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국파산화제와 성춘초목신이라, 성에는 봄이 왔는데 봄이 왔지만 옛날 그 성이 아닌 거죠. 초목들만 그냥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은 그대로인데 과연 이 세상은 어찌 돼가는 거냐, 이런 의미가 지금 글자 한 글자에 다 담겨져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춘망이에요. 춘망. 봄에 대한 희망인데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희망을 갖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상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은 실험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단순히 자기 어떤 지금 좌절이며 절망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과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전부 담겨져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보시면 이 난리통에 가족들은 무사한지, 애들은 굶지는 않는지 등 두보의 간장이 타는 모습이 엿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수심을 달래려고 머리를 긁는데 자꾸만 머리카락이 빠져서 빈혈을 가누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표현. 개인의 불행에 대한 생각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행하고 있어서 시 전체가 전란의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작품도 강촌이라는 시인데 이게 이제 7원 율시예요. 7원 율시로 되어 있는데 시에 이제 이게 율격이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작품만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760년, 그러니까 그 두보의 나이 49세 때 비교적 완화계에서 좀 여유로운 가족과의 어떤 그 생활을 할 때 지은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강일곡 포천요 장하 강촌 사사유라 청각 맑은 시냇물이 한 구비가 강촌을, 거기에 마을을 이렇게 끌어안고 돌고 있어요. 이렇게 마을 어귀로 이렇게 물이 돌아서 흐른다라는 얘기죠. 장하강촌 사사유라 긴 여름날, 이 강마을에 이 지금 있는 이 두보의 사사유라, 일마다 참 느긋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거 자래 당상 양상년이요, 스스로 날아가고 스스로 날아오는
그 들보 위에 제비의 그 날아갔다 올라갔다는 그 평화로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죠. 지금 필요한 것은 요양하는 것, 약물이 필요한 거죠. 약한 이 몸이 이에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정의 단란한 그 풍경이 엿보이는 거죠. 여름날 강촌의 평화로운 풍경과 초당에서의 그 안분지족하는 삶의 태도가 두보의 그 안정적인 생활을 반영해주는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보가 간직에 나가서 젊은 때 그 품은 정치적 이상을 펴고 싶다는 뜻을 접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니까 절로 만기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까 그 작품에서. 그래서 지금의 자기 생활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강남 봉이구년이라 강남에서 우연히 이구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지어준 작품이에요. 기왕택리 심상견터니 기왕의 그러니까 궁중에서 말이죠. 그 집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두보도 갔고 이구년은 이 사람은 악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사롭게 서로 봤었고 기왕당전의 기도문과 최구의 당전에서 최구라고 하는 집 앞에서는 몇 번이나 이 사람의 음악 연주를 들었던가. 그때는 그 젊은 시절이었던 거죠. 정시 강남 호풍경인데 바로 이 강남의 너무나도 좋은 이 풍경 속에서 풍경 속인데 그 사이에 세월은 많이 흘렀고 어떻게 됐어요? 낙화 시절 우봉군이라 꽃이 떨어지는 이 시절에 또다시 그대를 만났구나. 두보 자신의 생애에서는 마지막 봄인 꽃지는 시절에 왕년에 날렸던 명창 이구년을 만났죠. 젊은 시절에 현종의 아우인 기왕의 집 안에서 보았고 당대의 권력가였던 최구의 집에서도 그 음악 연주를 들었던 그 이구년을 인생의 말년이면서 꽃지는 시절에 강남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지었다는 말이죠. 여기 사천성에 있는 성도 초당에 가면 여기 동상이 철로 된 동상이 두보 동상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행에 할 길이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한번 가서 관광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거이의 장안가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당현종과 양귀비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장편서사시로 당헌종 원하원년 806년이죠. 이때가 백거이가 지은 작품이에요. 백거이는 772년서 846년까지 살았던 분이고 자는 낙천이에요. 그래서 백낙천이라고도 불러요.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전생에 시 쓰는 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시 쓰는 일을 즐겨하였으며 그의 작품을 풍류시, 감상시, 한적시, 잡률시 등으로 분류하여 시집을 자기 생전에 편찬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바로 작품을 살펴보시기로 할 텐데 한황중색 사경국 한황은 이게 현종이죠. 한나라 황제가 색을 중시해가지고 경국지색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아주 뛰어난 미인을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모를 가졌다라 해서 경국지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왕의 색을 중시해서 경국 미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우단연의 구불득이라 어거할 우자에다가 그러니까 국가하고 경영을 하는 것은 하나 황제로서의 나라를 경영하는 동안 여러 해 동안이나 이러한 어떤 경국지색을 찾았는데도 구불득이라 구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양가 유녀 초장성야 양씨 집에
여기 지금 양귀비 얘기하는 거죠. 양씨 집안에 그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장성해서 막 나이가 지금 20세도 안 됐을 때죠, 그때가. 양제 심규 인이식이라 크게 점점 장성해서 깊은 규방에 있다 보니 인미식이나 남들은 이 양귀비가 그 뛰어난 미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작품이 쭉 이어져요. 천장지구 유시지요. 하늘이 길다고 하고 땅이 오래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다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천장지구라도 유시진이여니와 때로 다 할 때가 있거니와 차한 몇몇 무절기라 이 한스러운 것은 장한이잖아요. 그래서 긴 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한스러운 것은 면면이 이어져서 끊어질 기약이 없다. 영원 무궁토록 하겠다라는 이 얘기를 이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현종과 그 양귀비 사이에 어떤 사랑 노래를 이렇게 읊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아시죠? 여기를 보시면 장한가는 백거이가 35세 때 지은 122구에 달하는 장편서사시예요. 전체 단락을 4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당현종과 양귀비의 슬픈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근데 슬픈 사랑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후대의 문학가들은 대체로 당현종을 성당 그 기초를 마련하는 어진 황제로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은 양귀비를 만나가지고 이 양귀비에 빠져가지고 결국 나라를 망쳐먹은 그런 임금입니다. 그러나 백거이는 장한가에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자연인으로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묘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도학자들에게는 혹독한 비판을 이제 받고 있어요. 나라를 망쳐먹은 그런 사람의 어떤 더군다나 따져놓고 보면은 양귀비는 자기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죠. 그게 자기 아들의 부인이었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갖다가 결국은 뺏어버리는 건데 그런 것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순수한 사랑 얘기라고 치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거기에는 반드시 비판이 가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로 육궁 분바르고 눈썹 그린 여인들이 얼굴빛을 잃었더라. 이게 너무도 양귀비가 절쓰기다 보니 이랬대라는 거잖아요. 이 구절을 기생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라 하여 기녀사라고 혹평하면서 천고의 악시지조라. 이게 장한가 이거는 정말 나쁜 시 중에서도 나쁜 시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팽배하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자연인 한 남자와 자연인 한 여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설정하려다 보니 역사적인 사실인 알록산의 난도 간단히 처리하여 일부러 생략해버렸던 의도적인, 따라서 이 작품은 백거이의 감상시라는 의도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 내용 중에 저승의 양귀비가 신선산에 사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도학자들은 여부가 어떻게 신선이 되느냐고 비난하고 있죠. 특히 우리 그 유명한 퇴계 이양 선생 같은 경우도 장한가를 외설스럽고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유학자들이 볼 시는 아니라고 아주 혹평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는 모습까지 이렇게 아주 이건 혹시 여행을 하셨던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규모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엄청 대단하게 꾸며가지고 이 장한가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흥행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나름대로 자연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뭡니까? 귀거래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자기가 돌아갈 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떨 때는 우리는 도연명과 같은 그런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나름대로의 그런 데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고, 200은 200 나름대로의 처한 상황을 자기 방식대로 승화시켰던 그런 분이고, 두보도 역시 그 우국충정이 어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작품을 남겼던 분인데, 백거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장안가에 대해서는 어떤 문학성을 이렇게 돋보일지 몰라도 그 시대의 아픔이란다든가 비판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는 작품으로서의 어떤, 예를 들면 뭐 어떤 찐빵에는 안고가 빠져서야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밝을 것이라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해에 있는 우리 상황은 언제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반영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시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여러 시인들의, 굉장히 그 대시인들의 작품 몇 개를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서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작은 지혜가 될 수는 있겠는지 잘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